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고 일어나면 재앙 데일리 재앙 브리핑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첫 조사를 마치고 8시간 만에 귀가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 2부에 소환된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추가 구속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 등과 관련해 집중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조사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 79일 만에 장관직을 사직한 지 한 달 만에 이어진 것인데요. 조 전 장관은 이날 검찰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두해 전직 고위공직자로는 공개 소환 전면 폐지 조치를 적용받은 첫 사례가 되었는데요. 부인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이런 조치들이 조 전 장관 일가족이 조사받을 때 적용되는 게 영 서경창진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그렇다고 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날 조사에서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날 오전 9시 35분쯤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뤄진 이날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시종일관 진술을 거부한 것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이날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피의자 신문에 답변하지 않은 것은 섣부른 진술로 불리하게 판을 몰아가지 않고 대신 묵비권을 행사하고 법원에서 자신의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하는 중입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1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정 교수 혐의 중 7억 원대의 차명 주식 투자를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을 사들일 당시인 지난해 1월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송금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딸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궁했지만 끝내 조 전 장관으로부터는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조 전 장관 역시 조사를 마친 직후 변호인을 통해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는 만큼 수차례 추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을 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분위기를 보면 추가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저런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크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진술 거부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형사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과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와 드라마 등을 통해서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말로 잘 알려진 미란다 원칙이죠. 진술을 거부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조 전 장관께서 저러시는 게 밉상으로 비춰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 조 전 장관 일가족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법률 지식을 악용해 법망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챙겼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최대한 법을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건 솔직히 말해서 좋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나 법을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끌어쓰고자 하는 건 당연한 건 맞습니다. 더구나 조 전 장관의 현재 신분이 형사 피의자라는 것을 감안하면 법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조 전 장관이 저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 자신이 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런 분이 한때 이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